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제 교재 40페이지예요. 40페이지에 최신 기출 문제를 하나씩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취득이 있었고 취득 후 지출, 감가상각, 처분까지 요 단계를 그대로 하나씩 문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자산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처음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장기간 사용 가능한 자산, 사용하기 위해서 장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한 자산은 우리가 유형자산. 그럼 이런 유형자산은 건물, 토지, 비품, 차량 운반부, 기계장치, 건설 중인 자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또 사용할 목적,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이고, 자, 1번 보기는 상품 판매 및 전시를 위한 상가. 그럼 상가 건물 맞나요? 그쵸. 건물이니까 우리 유형자산에 해당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상품 판매를 위한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유형자산이 아니니까 판매 목적인 자산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는 상품 운반을 위한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 유형자산 맞고요. 상품 판매를 위한 상가에 설치한 시스템 에어컨. 에어컨은 우리가 비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회계상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2번. 다음 중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유동자산은 우리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을 유동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자, 외상매출금 당좌자산, 그리고 성급비용도 당좌자산, 기계장치가 정답이 되겠네요. 3번 기계장치는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거고, 4번 상품은 재고자산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누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네 가지로 투자자산, 유형자산, 그리고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문제상에서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기계장치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당좌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그랬어요. 그래서 매출채권, 현금, 성급비용 모두 당좌자산에 해당하는 거고요. 정답은 4번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그래서 개정 과목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분류를 해서 유형자산의 종류를 암기를 하실 필요가 조금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취득과 관련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그러면 취득과 관련된 재비용은 모두 원가에 포함해준다 했어요. 그쵸? 취득 시 재비용은 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는 거고, 1번이 그냥 정답이네요. 재산세. 재산세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에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득 단계가 이미 지난, 그래서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을 우리가 재산세다라고 하니까, 이 재산세는 개정 과목 이름이 세금과 공과입니다. 아시겠죠? 세금과 공과.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취득세 당연히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니까 원가에 포함해야 하고, 그 다음 비품이라든지 기계장치는 설치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 설치 비용, 에어컨 구매 금액에 포함시켜 주셔야 해요. 그래서 설치비 원가에 포함해 주시는 거고, 정상적인 사용을 위한 시운전비는 기계장치에서 나오는데, 기계는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는 거니까 샀는데 제품이 생산이 제대로 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죠. 그 테스트 비용을 우리가 시운전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시운전비는 원가에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셔야 한다. 자,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당연히 원가에 포함시켜 주셔야겠고요.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얘네들은
빼주셔야 되겠죠. 더해야 될 게 아니라 할인 받았으면 그만큼 싸게 산 거니까 빼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취득 당시 설치비 원가에 포함, 그 다음에 운송비도 원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과 관련해서는 재비용을 원가에 포함시켜 주신다. 그런데 이런 재비용에는 설치비도 있고 시운전비도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41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취득 후 지출과 관련된 기출문제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취득 후 지출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나누어지고, 자본적 지출은 가치의 증가나 내용연수의 연장, 원가에 포함시키고, 수익적 지출은 원상복구, 현상 유지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했을 때 단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래를 고르시오. 그랬어요. 단기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원상복구나 현상 유지시켜주기 위한 수익적 지출을 얘기합니다. 자, 1번 건물에 피난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지출. 피난시설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켜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요.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 이것도 오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니까 자본적 지출. 그 다음 건물 내부에 조명기구를 교체하는 지출. 형광등이 나가서 형광등을 교체했어요. 이런 것들은 현 상태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거니까 우리가 수익적 지출, 수선비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상당한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지출. 이건 뭐냐면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 성능을 훨씬 더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출을 하게 되면 이때도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도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그럼 또 자본적 지출이 아니니까 수익적 지출을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네. 그 다음에 건물의 증축은 5층짜리 건물을 6층으로 만들고 7층으로 만들고 이런 걸 증축이라 그래요. 그러면 건물이 더 비싸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 피난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자본적 지출이라고 조금 전에 했었고, 그리고 내부의 조명기구 교체, 문제 위에 1번 문제랑 2번 문제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건물 내부의 조명기구 교체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일부 파손으로 인해 유리창 교체 작업을 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한 경우 발생하는 효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수익적 지출을 했는데 건물로 처리를 했대. 자, 이거 이제 엄청 중요한 문제고요.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나오는 모든 문제를 쉽게 조금 풀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자, 우리는 원래 수익적 지출인데, 수익적 지출이면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이걸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뭘로 처리하였다? 자본적 지출, 자산으로 처리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비용이 생겼어야 되는데 비용이 안 생겼죠. 그러니까 비용이 과소계상되었다라는 내용이 되고요. 비용이 과소계상되었고 자산은 안 생겼어야지 되는데 생겼기 때문에 자산은 과대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효과가 생기게 되고, 비용이 과소계상이 되면 한 단계를 더 나가면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오죠. 그래서 비용을 과소계상하게 되면 반대로 이익을 과대계상하게 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영상을 다시 돌려서라도 여러분들 얘를 정확하게 인지를 조금 하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부채의 과대계상, 이건 말도 안 되죠. 부채는 우리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고, 자산의 과소계상, 자산은 과대계상이 되었어요. 그렇죠? 없어도 되는 게 생겨버렸기 때문에. 자, 순이익의 과대계상,
순이익이 어떻게 되었다? 과대계상이 되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비용은 안 생겼으니까 과소계상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하고 뒤에 이제 기출문제를 저랑 같이 또 풀어나가실 텐데 이 기출문제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처분이에요. 처분. 자, 처분은 우리가 처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넣기만 하면 됩니다. 넣기만 하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차량운반부의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처분가액은 얼마인가? 그럼 처분가액은 여기 있는 이 돈이 얼마인가? 얘를 찾아주는 문제가 되니까 숫자를 하나씩 조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취득가액은 1,6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차량운반부, 건물이 아니라 차량운반부가 나가게 될 거고 1,600만 원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1,600만 원에 차량운반부가 나가게 되고 그리고 감가상각 요계액이 900만 원이 있었대요. 감가상각 요계액이 900만 원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고 처분 손실이 100만 원이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자기 자리에다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고 양쪽의 합은 무조건 서로 같아야 하니까 대변은 1,600 하나밖에 없고 차변은 900, 100 그러니까 우리 돈은 얼마 받아야 돼요? 600만 원만큼 받으면 될까요? 그렇죠? 600만 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가액은 1번 600만 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2번을 한번 또 살펴볼게요. 다음은 기계장치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해당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가? 지금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 자, 숫자만 다시 지워볼게요. 숫자만 지워보고 우리가 숫자만 지워놓고 하나씩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장치 이름은 이제 차량방사 기계장치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60 얼마요? 68만 원. 취득원가 68만 원짜리가 나갔고요. 그리고 처분가액은 77만 원이에요. 내가 받은 돈은 77만 원이다. 77만 원이다. 자,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45만 원이 생겼대요. 처분 이익이 45만 원. 그러면 77만 원이니까 우리는 감가 양쪽이 똑같아야 되니까 대변의 합계 금액이 113만 원이고 77만 원이니까 우리는 9만 원만큼을 더 빼면 되니까 36만 원이 나올까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36만 원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36만 원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지금 처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분계 자체의 틀을 조금 암기를 하시면 거기에 숫자만 정확하게 집어넣으시면 무조건 정답이 나온다.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식회사 혜성이 단기 중에 처분한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가액으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얘도 마찬가지. 자, 숫자만 다 지워볼게요. 숫자만 다 지워보고 지금은 이번에는 취득가액이 얼마인가를 물어봤으니까 얘를 물어본 거예요. 얘의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처분가액은 100만 원 그랬으니까 저는 처분가액 돈 100만 원 받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180만 원이 있었대요. 180만 원. 자,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10만 원이 생겼대요.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되니까 270만 원만큼이 나오겠죠. 그렇죠? 취득가액은 27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270만 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처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분계해서 그대로 찾아주시면 되겠고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확장해서 이해하실 수 있게끔 암기를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42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감가상각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여기 있는 감가상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문제 풀이 하는데 또 얘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여기를 조금만 지울게요. 자, 우리는 감가상각에 대해서 1번 문제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감가상각은 정액법, 정률법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필기 안 해놓은 것 중에 뭐 있었죠? 연수합계법, 그리고 이중체감법, 그리고 생산량 비례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회계 2급 범위에서는 정액법, 정률법만 자주 등장을 하고 나머지는 이름만 자꾸 등장을 해요. 계산은 정액법, 정률법의 계산까지가 시험 문제에 나오고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생산량 비례법은 계산까지는 안 하셔도 되니까 우리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 방법은 그냥 공짜 1번이었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선입선출법이죠. 그쵸? 선입선출법은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렇게 있었죠. 그쵸? 걔네들은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이고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은 우리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2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12월 말 결산법인의 당기 취득 기계장치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당기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당기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 조금 중요하고 7월 1일에 취득을 했다라 그랬어요. 7월 1일에 기계장치를 100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100만 원에 취득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월 1일에 기계장치를 취득한 후 수익적 지출 10만 원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취득 후에 지출, 그러면 얘는 우리가 수선비로 10만 원이 지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 기계장치의 잔존가치는 빵원이고요. 내용연수는 5년, 상각방법은 정액법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내용연수 5년이니까 자, 정액법 공식 그대로 내용연수 5년 분의 취득원가 1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100만 원을 5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20만 원의 상가액이 나와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우리가 여기서 감가상각이다라고 하는 거에 여기서 계산한 여기서 나오는 모든 답은 1년분이에요. 1년분 상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계산해서 나온 20만 원도 1년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기계장치를 7월 1일에 취득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7, 8, 9, 10, 11, 12 6개월밖에 안 썼죠. 1년분이 20만 원이니까 그 중에 우리는 6개월이니까 절반인가요? 그래서 곱하기 12분의 6 그래서 2분의 1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은 10만 원만큼의 감가상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는 원가에 포함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그쵸? 취득 원가의 구성이 아닌 거고 그래서 취득 원가 100만 원을 우리가 5년으로 나눠주면 1년분 20만 원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6개월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10만 원만큼이 우리 감가상각액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문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3년 1월 1일 취득한 건물 내용연수 10년 정액법에 의하여 기말에 감가상각한 결과 당기의 감가상각비가 9,000원이었다. 건물의 잔존가치는 5,000원이라고 할 때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너무 어렵다. 네, 자 볼게요. 내용연수가 몇 년이요? 10년. 내용연수 10년 분의 취득원가, 지금 취득원가를 구하라 그랬나요? 취득원가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마이너스 잔존가치가 얼마예요? 5,000원이라고 했더니, 5,000원이라고 했더니, 얼마가 나왔더라? 당기 감가상각비가 9,000원이 나왔대요. 이해가 되셨나요? 9,000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여기에 나누기 10을 이쪽으로 이항하면서 곱하기 10으로 바꿔주시면 9만원 9만원이 나오게 되고 얼마에서 5,000원을 뺐더니 9만원이 나왔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네, 그러면 얼마에서 빼야 돼요? 95,000원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수학적인 문제가 나왔네. 이항을 해서 나누기니까 분수는 분모가 나누기니까 이항하면서 곱하기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9만 원이 나와야 하니까 5천 원만큼을 빼주시면 9만 원이 되려면 9만 5천 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 방법 중 정액법과 관련하여 설명이 가장 적합한 것은 자산의 예상 조업도 혹은 예상 생산량에 근거하여 감가상각, 이건 생산량 비례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산되는 가속상각 방법, 초기에 많이 되는 방법은 정률법이고요. 정률법과 이중체감법,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처음엔 많이, 나중엔 점점 작아지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자,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을 내용연수 동안 매기 균등하게 상각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를 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상각하는 방법, 정액법.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의 합계로 나눈 다음 내용연수의 역순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법은 연수합계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 모르셔도 돼요. 나머지 설명 잘 모르셔도 정액법에 대한 답은 찾으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 자, 당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생산량비례법. 그래서 정답은 3번. 평균법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유형자산 문제를 최신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조금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유형자산 단원은 단계가 올라갈수록 범위가 조금씩 넓어져요. 그래서 취득도 이렇게만 취득이 아니라 무상 취득도 있고 유상 취득도 있고 교환에 의한 취득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로 범위가 점점 넓어지니까 회계 2급에서 틀을 조금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이 반드시 필요한데 아주 중요한 단원 중에 하나가 재고자산 단원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한 유형자산 단원이 여러분들의 회계 앞으로 공부하시는 거에 가장 기초가 되는 베이스가 될 거니까 이걸 조금 자세히 암기 또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